회귀 분석은 이제 지도학습법이겠죠. 예. 종속 변수의 어떤 구체적인 값을 예측하는 겁니다. 이 회귀 분석의 이제 핵심적인 목적을 딱 단어로 얘기하면은 영향 그리고 예측. 즉 여러 가지 독립 변수들 중에서 어떤 게 종속 변수를 이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독립 변수들의 어떤 조합을 통해서 종속 변수의 값을 구체적으로 예측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귀계수나 혹은 뭐 가중치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값으로 나오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파라미터라고 머신러닝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통계 분석 쪽에서는 이제 회귀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광고 지출비가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가, 또 광고비가 증가하면 매출은 얼마나 향상되는가, 소득이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가, 소득이 얼마 높을 때 행복감은 어느 정도 변화하는가 등과 같은 것이 이제 회귀 분석을 통해 가지고 파악하려고 하는 목적이 될 겁니다. 회귀 분석은 이제 단일 회귀 분석과 다중 회귀 분석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단일 회귀 분석은 독립 변수 하나, 종속 변수 하나, 즉 특성 변수 하나, 그다음에 레이블 하나. 반면에 다중 회귀 분석은 이제 독립 변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파악되는 결과죠. 그러니까 회귀 분석에서 나타나는 어떤 결과는 결국 1차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식이 도출되기 때문에 이 독립 변수에 대한 계수가 이제 파악이 되죠. 근데 계수뿐만 아니라 이제 쭉 선을 긋다 보면 y가 만나는 지점이 있죠. 자, 이걸 우리는 이제 절편 혹은 상수항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이제 1차 방정식을 생각하시면 돼요. y는 3x 플러스 4다. 그러면 x가 1 증가할 때 y는 3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x가 0일 때 y가 만나는 지점이 4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배웠죠. 마찬가지로 회귀 분석에서도 자료의 중심을 지나는 하나의 직선, 자, 이런 것들 이제 추정을 해서 그것들의 식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단일 회귀 분석이 실제 실무에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회 현상이라는 건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주지 단 하나에 의해서 결과가 예측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주택 가격을 예측한다. 그러면은 그 주변의 주택 그 환경, 거주 환경, 그다음에 교통, 거리, 뭐 지하철 여부, 노선도가 버스 노선이 다양한지 여러 요인들이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다중회귀 분석이 수행이 되는데 독립 변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에 대해서 당연히 기울기에 해당되는 계수가 추정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상수항이 추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좀 복잡하죠. 이거를 지각적으로 표현할 때에는, 자, 예를 들어서 공부 시간과 지능 지수가 성적에 미치는 영향. 만약에 이 독립 변수 2개를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런 식의 3차원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심을 지나는 건 제가 선으로 표시를 했지만 거의 뭐 이렇게 공부 시간에 더 가깝게 있다는 건 이제 공부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성적이 변화하는 게 더 밀접하다는 얘기고요. 자, 만약에 이제 이 점들이 이쪽에 많이 몰려 있을 경우에는 지능 지수의 변화에 따라서 성적이 변화하는 게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영향을 준다는 건 예측 변수로서의 더 역할이 크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각도가 90도인 경우가 이게 이제 독립 변수들 간의 상관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고.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이 정도? 이 각도가 이제 90도가 아닌 어떤 각도가 있겠죠. 이 지능 지수가. 이 각도가 더 밀접할수록 지능 지수와 공부 시간의 상관이 강하다는 거죠. 그렇게 지각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